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2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14만 원이 뚫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반가운 부분인데 최근 만들어낸 급등세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필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을 하면 차익 실현하기 위한 매물로 인해서 당연히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거고 이렇게 조정이 한 번씩 나와줘야지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다만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해도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실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겠는데 아직까지는 솔라나에게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신 이후에 이 변동성이 끝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변동성이라는 건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29일에 비트코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금 겹쳐있는 날짜입니다. 올해 마지막 만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결제 자금들로 인해서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오기 충분한 이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솔라나의 흐름도 함께 보면서 매수 타점과 비중을 고려해서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단순 조정이 아니라 상승을 끝내고 피벗해서 하락하는 거라면 당연히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반갑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내년까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여준 상승력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낮추면서 절대적인 추가 물량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우리가 차트를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윈터라고 불렸던 작년 4월부터 단 한 번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흘러내렸고 이 지지라인이 형성하는 와중에 FTX 파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게 바로 솔라나 코인이고 더 밑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야 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가 솔라나 1차 목표가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흘러내리기 전에 지지라인을 받았던 바로 이 라인이 10만 원대 라인이고 이런 밥그릇 패턴으로 상승해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한번 숨고르기 하고 다시 끌어올린 모습인데 이 10만 원에 도달했을 때도 카톡방에서 이 1차 목표가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매도하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더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에 홀드 시켰던 거고 그래서 이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더 큰 밥그릇 패턴으로 가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 하락할 때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것처럼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며칠간 조정세가 이어진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솔라나는 최근 이런 상승력에 힘입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5위 자리에 있었던 리플을 밀어냈고 4위에 있던 바이낸스 코인까지 추월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4위 위치에 현재 올라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솔라나가 3년 내에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까지 추월할 확률이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제외하고 나면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솔라나가 2위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 이더리움까지 제키면서 알트코인 대장주까지 노릴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12월 활성 신규 주소수가 사상 최대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글로벌 거래량도 추월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긍정적으로 또 작용했던 건 솔라나에서 개발한 핸드폰, 이 사가폰이 있고요. 또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밈코인인 봉크코인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슈도 있지만 연관되어 있는 이슈도 있는데 이 사가폰이 미국에서는 550불 정도의 소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크코인이 최근에 크라켄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이 3천만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게 바로 이 사가폰의 소매 가치와 동일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이슈로 인해서 미국에서 사가폰이 매진되는 현상도 만들어냈죠. 그리고 봉크코인은 최근 시가총액도 밈코인들 중에서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다음으로 세 번째까지 올라왔는데
어제는 이 두 코인의 거래량까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엄청난 거래량과 시세 급등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이슈로 상승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더 큰 호재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1월 달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4월 달에는 또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예고되어 있죠. 비트코인 채굴량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 이슈로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때 신고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 신고가를 뛰어넘는 상승력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 더불어서 솔라나는 개별적으로도 여전히 FTX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기대되고 있는 호재 소식이 있죠. 애초에 솔라나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이 FTX와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그래서 이 FTX가 파산했을 때도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건데요. 이 FTX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여기서 발행한 코인도 엄청난 급등세를 최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이끌고 있는 배우 세력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년 상승장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잠재적 호재 소식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솔라나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솔라나 관련된 개별 이슈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이런 이슈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스탠스와 타점, 전략과 비중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실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FTX의 부활을 시사하면서 FTX 코인인 FTT가 16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바로 이 블랙록이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솔라나는 FTX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고 FTX는 바로 이 블랙록에 많이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이 어떤 기업이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무려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1경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 자체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보였지만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비트코인이 무려 10분 만에 10%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이 커넥션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이 솔라나는 투자자금 유치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록에서 FTX에 투자, 그리고 FTX가 솔라나로 투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블랙록이 이 FTX의 자금 회수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솔라나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흥을 어떻게 이끄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현물 ETF라는 거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고 지금 이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만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블랙록은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도 신청 절차를 밟았다라고 전해졌고 이 부분을 블랙록에서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13%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타자가 이제 방금 살펴봤던 이 커넥션에 의해서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 블랙록의 CEO 바로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현 정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봤던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 SEC의 위원장은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명되고 나서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었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커넥션을 그려볼 수가 있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고 이 민주당에서 입물한 인물이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FTX 부활을 직접 시사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면 그리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원대가 아니라 그 위로 충분히 그 상승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세력들은 중간중간 이 조정을 줬다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고 본인들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겠고 이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또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이 링크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 잡아드리고 또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